안녕하세요. 2월 24일 해외 축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시사회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클로즈 대 라치오 경기입니다. 클로즈는 3연패에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후반에 실점이 나오는 등 경기 막바지에 수비 집중력은 여전히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월 이후 리그에서 허용하고 있는 실점의 폭은 적지만 실점이 모두 후반에 나오고 있고 그중 67%는 80분 이후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난 1차전에서의 모습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는데 15분 만에 상대 수비진에서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1대 0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중원 전력에서 밀려버린 것이 큰데 3명의 미드필더의 클래스에 밀리면서 되려 라치오에게 점유율을 크게 내주면서 변변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라치오가 수적 열세를 의식해 공을 점유했을 때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더라면 스코어가 더 벌어져도 할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유효 슈팅 허용 비중은 50%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박스 안진입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는 못하는 등 스코어만 근소했을 뿐 전력 차이와 경기력에서는 차이가 컸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치오는 2연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 리그건 진입을 노리는 중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선발해서 제외하는 등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대비한 라인업을 꾸렸음에도 2대 0으로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를 얕보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임모빌레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호재입니다. 라인을 낮추고 맨투맨을 붙이면 삭제되는 경기가 나오는 등 기복은 심한 편이나 정통 에노, 구위 라인업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스쿼드의 무게감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위시한 중원도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많은 찬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수비진의 공백은 생각해야 할 것이며 패트릭은 지난 1차전에서 퇴장을 당해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 수 없고 로마뇰리도 부상인 상태입니다. 지난 1차전처럼 수비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을 소유한 경우 무리하게 전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1차전을 앞선 채로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다득점이 굳이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다 후반기 라치오의 득점포도 기복이 꽤 있던 편이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번 경기를 위해 선발 명단에 변화를 주기도 했으며 1차전에서 15분 만에 수적 열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원 전력의 강력함을 바탕으로 승리를 따내는 등 전력 차이가 매우 큰 상태임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라치오가 수비진에는 공백이 다소 있고 무리하게 다득점을 노릴 필요도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낭트 대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낭트는 낭스와의 경기에서 1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다만 유로파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라인업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었고 300은 아예 지로토를 제외한 2명을 후보 선수로 기용하면서 주전들의 체력을 최대한 세이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리그 순위로는 유럽 대항전 진출을 장담할 수 없기에 유로파에 힘을 꽤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비 라인의 로테이션은 다소 강제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팔로이스 카스테레토가 모두 부상이라 주전 선수들을 투입하고 싶어도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왼쪽 스토퍼로 나온 하드잠이 5개의 드리블을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훌륭한 모습이었지만 수비 라인이 상당히 불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3-5-2로 중원을 최대한 틀어막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파울로 템포를 끊어먹는 등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장점을 보여주는 팀임에는 분명한 상태입니다. 유벤투스와의 1차전에서도 11개의 파울을 기록하면서 최대한 유벤투스의 전개를 막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전력 차이를 메우지 못해 공격에서는 속공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눈에 띄었고, 이 상황에서는 주전 선수들의 잇따른 이탈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스페치아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7위까지 순위를 상승시켰습니다. 6위 아탈란타와의 승점 차이는 9점으로 여전히 리그 순위로 유럽 대항전에 올라가기에는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승점 삭감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꽤 상승시킨 점은 고평가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난 1차전에서는 괜히 맞지 않는 오신 400을 썼다가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코스티치를 다시 선발로 복귀시키면서 300으로 전환했는데 300이 맞는 옷이라는 점을 증명하듯이 공격이 생각보다는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300으로 전환했을 때는 상당히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등 오히려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점유율은 스페치아를 상대로 4대6 정도로 밀리는 양상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7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선방한 페린이 아니었더라면 결과가 깔끔한 2대0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아주 훌륭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낭트의 주전 선수들의 이탈이 많은 상황이고 특히 수비 라인 300에 생긴 누수는 꽤 크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유벤투스가 스페치아에게도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등 경기 주도권과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그다지 훌륭해 보이지 못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2월 24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